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잎새달, 물오른 나무들이 저마다 잎을 돋우는 달, 4월을 뜻하는 순우리말인데요. 봄날의 나무들처럼 각자의 잎을 틔우는 알찬 시간으로 새 달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 CTV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국정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부활, 생명의 복음, 민족의 희망을 주제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예장합동총회 오정호 총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민족의 희망이라는 대회장 장종현 목사의 대회사에 이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임서공 총회장의 기도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의 설교로 부활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회복해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설교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나라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이루는 길에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축사했습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의 헌금은 전액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아동의 교육비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한 말, 한국교회 초기 여성들의 사역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단법인 교회갱신협의회가 초기 한국교회의 현장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 여성들의 역할과 사역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을 제언했다고 합니다. 현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교회갱신협의회가 여성돌봄위원회 주관으로 여성사역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여성의 위치와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총신신학대학원 양현표 교수가 강사로 섰습니다. 강의는 개신교가 구한말 여성들에게 끼친 영향과 변화를 논하면서 초기 개신교 여성 사역자들을 통한 한국교회의 태동과 부흥을 조명했습니다. 양현표 교수는 구한말 외국인 선교사들의 복음 전달과 초기 한국교회의 사역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성의 역할이 크게 전환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여성들이 신여성이라는 문화계층으로 부상했고 이들이 전도 부인으로 활약하면서 한국교회 부흥의 기폭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 부인은 안방의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말씀을 설명하는 성경 선생이었다.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문헌을 판매하는 매서인이었다. 전도 부인의 역할과 공헌이 커지자 전문 전도 부인을 이제 교회에서 양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경회까지 인도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도 부인은 굉장히 앞서가고 지식인이고 엘리트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었죠. 양 교수는 이런 여성 사역자의 역사적 전통이 한국교회에서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가 초기 기독 여성들에게 적지 않은 빚을 졌다며 교회가 여성들의 사역과 활동을 넓혀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교회 내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고유한 역할과 사역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했습니다. 여성들의 사역을 제한하지 말자. 이건 분명해요. 안수 문제를 떠나서 여성들은 처음에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남성들은 소극적이고 여성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자리 잡았는데 그래서 이 여성들의 사역을 제한하지 말자. 교계협 여성돌봄위원회 세미나는 소외자였으나 초기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된 여성들을 조명함으로써 교회가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된 이웃의 문제에 더 깊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CTV 뉴스 현성혁입니다. 목회자 감소는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학생에 이어 강도사 고시 응시자의 감소와 여성 사역자의 타교단 유출 등 우리 교단도 목회자 수급에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정책총회를 지향하는 총회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가 이를 위한 첫 공론회 장을 열었습니다. 강론에 이어 대안까지 모색했다고 하는데요.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는 목회자 수급 문제를 교단 내 가장 시급한 연구과제로 정한 바 있습니다. 신학생 입학 미달, 목회자 정년, 교회 통폐합 등 여러 사안이 모두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정책위는 정확한 현실 분석이 선행돼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총신대와 신학대학원 교수진에게 목회자 수급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맡겨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조발제에 나선 안인섭 교수는 목회자 수급 문제에 직면한 세계 개혁주의 교단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화란과 미국의 개혁교회는 목회자 연금 제도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담임 목사 수급의 안정을 기하고 있으며 목회자 정년을 연기 또는 연장함으로써 목회자 수급의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주 개혁교회가 평신도를 목회자로 세우는 교회 규정 역시 목회자 공백을 메우는 대안입니다. 이종민 교수는 지난해 목회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을 분석해 담임 목사의 은퇴와 그에 따른 수급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2023년 우리 교단에 11,235명의 담임 목사와 6,876명의 부목사가 있다며 2038년까지 8,076명의 담임 목사가 은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2030년부터 담임 목사를 청빙하지 못하는 교회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 교회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 숫자가 11,235명 중에서 약 76%가 되시는 목회자가 2040년이 되면 다 은퇴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부교육자의 수급 문제와 관련해 주종훈 교수는 신학대학원생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생들의 사역지 선택 기준은 담임 목사의 인품과 비전, 설교의 비중이 컸습니다. 원생들은 사역을 넘어 인격적 관계를 맺고 교회가 배움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총회에서 교단에서 교육전도사의 사례나 지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고정적인 규율은 아니더라도 표준 제시 정도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지역이 멀어서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교회를 선택하는 데 주저앉지 않고 충분히 건강한 교회라면 전국 어디든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총신 교수들의 연구 결과는 목회자 교육 및 처우 개선, 여성 사역자 활성화 등의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은 어느 때보다도 더 시급하게 개혁되어야 하고 그 개혁의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빨라야 하며 개혁의 방향은 정말 올바라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총신교단이 변화되는 데 쓰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장 장봉생 목사는 컨퍼런스에서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목회자 수급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109회 총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선거는 오늘에 이어 내일까지 실시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정당과 후보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지요? 모두를 위한 정치운동을 진행 중인 기윤실 이상민 좋은사회 운동본부장을 통해 투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참고하셔서 멋진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감정이라든지 또 뭐 개인적인 그런 선호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작업을 했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번에 투표를 하실 때 이 정책 위주로 정책을 보고 또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좀 팩트를 스스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떤 뭐 뉴스라든지 뭐가 나왔을 때 그냥 믿지 마시고 요즘 얼마나 그 잘못된 뉴스들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찾아보시고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참고를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또 어떤 이 사실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이런 주장이 맞는 것인가? 찾아보는 그런 연습을, 찾아보는 훈련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꽃향기가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총선이 있는 4월 10일을 전후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매우 많다고 하네요. 누구나 꿀 같은 휴식을 마다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4년 만에 갖는 선거인 만큼 우리 모두를 위한 한 표를 행사한다면 삶이란 여행에 의미를 더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소식을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